우리 회사 내부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던 뿌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무조건 우리가 먼저 예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혹시 해킹도 할 수 있어요? 여우회까지 털면 어떡합니까? 여우회? 이 여자는 얼굴이 묘하게 닮았어. 첩보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는 코믹 드라마인 언더커버 미스 홍. 누구 하나 재미없는 캐릭터가 없고 흥미진진한 추리로 몰입하며 시청했는데요. 누가 내부 고발자 예삐일지, 누가 여의도 해적단의 선장일지, 그리고 기숙사에 숨어있던 인물은 누구인지 숨겨진 인물들의 정체를 추리하면서 예고편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재밌게 들어보시죠. 드디어 홍장미가 비자금 30억 원을 빼돌리기 위한 강필중 회장의 작전을 허사로 만들고 소경동 과장의 뒷거래까지 밝혀내며 회사에서 살아남았죠. 덕분에 여의도 증권가의 인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요. 이거 조용히 언더커버 하려는 계획이 자꾸 삐거덕거리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의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려갈 수 있게 되었죠. 가장 미스터리한 주인공은 예삐이지만 PC통신의 여의도 해적단 동호회의 선장도 한민증권의 비리를 캐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홍장미와 가까이 있는 인물로 추측이 되는데요. 선장은 한민증권의 내부 사정부터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발빠르게 입수하는 사람이라 은퇴한 정치인부터 실력 있는 해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지만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장인물 중에서 이만한 정보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정호가 가장 유력할 것 같거든요. 홍금보와 과거사에서 드러난 정우는 불법과 협박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주해온 인물이었죠. 무고한 희생과 출혈은 돈으로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홍콩에 기반을 둔 투자 전문 회사에서 과감한 행보로 승승장구해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우가 사장으로서 강필구 회장이나 회사에 보여주는 면모는 딱 과거의 정우로 어필하는 것 같아요. 30억 주문 오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홍장미 말단 직원을 자르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일이며 보상을 따로 해주면 될 일이라고 해서 강필구 회장이 너무 만족해했죠. 그 외에도 회사와 오너가들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노선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은 이제껏 한민증권이 운영해온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변화와 실적을 쌓아서 강 회장의 신뢰를 얻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홍금보처럼 언더커버로 비리장부를 캐치할 만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유와는 다르겠지만 홍금보를 잃어버리고 난 뒤 정우도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여의도 해적단 선장처럼 이중적인 활동을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 내부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던 뿌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위에서 예삐 찾는다고요. 두 사람 모두 결백하다는 걸 증거로 입증해 무조건 우리가 먼저 예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고편에선 금융감독원 남동기가 또 사고를 쳤는지 오상무가 한민증권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던 뿌락치가 있다고 소문을 내고 회사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내부 고발자 색출 작업이 오상무의 주도하에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내부 고발자는 바로 홍장미가 찾아야 하는 예삐의 정체죠. 장미는 회사보다 먼저 찾기 위해 이용기를 이용, 해킹을 부탁하는데요. 혹시 해킹도 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여우회까지 털면 어떡합니까? 여우회? 그리고 송주란. 해킹이라기보다 도청인 것 같습니다. 차종일의 입에서 여우회가 거론되는데요. 한민증권의 여자 직원 사조직이 여우회입니다. 이 여우회의 회장이 송주란 비서실장이라고 인물 소개에 나와 있는데요. 차종일이 송 실장에게 여우회가 들킬까 염려해주는 모양이죠. 여성 최초로 실장에 오른 송주란은 회사 안팎에서 강 회장을 30년 넘게 보필하면서 강 회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그림자 같은 존재이죠. 이런 사조직은 보통 비리를 저지르기 위한 모임이니 송주란과 차종일은 내부 고발자에서 제외되는 인물이겠죠. 사실 차종일의 인성도 너무 쓰레기라 정의로운 예삐와도 매칭이 되지 않고요. 송주란 역시 여우 같은 사람으로 은근히 권력욕이 높은 사람인지라 예삐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30억 주문 오류 사건으로 소경동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송주란은 재빨리 그 자리를 넘보는데요.
하지만 강 회장이 송 실장을 신뢰하면서도 비서실장으로서 뒤치다거리 외에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청춘과 인생을 한민증권에게 다 바쳤다 생각하는 송 실장이 어리버리한 오상무 부자에게 한민증권을 빼앗길 순 없다는 생각일 텐데 권력욕을 부리는 송 실장의 여우 같은 행동이 극적인 허점을 남겨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고편에선 송주란 실장이 홍금보의 사진이라도 봤는지 홍장미를 의심하는 눈치인데요. 그리고 송주란. 이 여자는 얼굴이 묘하게 닮았어. 여우 같은 송주란 실장이 장미의 신분을 탈탈 털어버릴 정도로 홍장미에게 큰 위기를 가져올 것 아닐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지 기대되는 부분이죠. 내부 고발자의 또 다른 후보자들을 따져보자면 소경동 과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소경동 과장은 강 회장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서 예비 후보에선 아웃되긴 했는데요. 죽은 강명희 사장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소경동 과장이었고 남몰래 내부 고발자였다 해도 아직 이상할 건 없는 거죠. 강 회장이 강명희에게 맡기던 일을 소 과장에게 맡긴 것이라면 내부 고발자로서 딱히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죠. 지금은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숨죽이고 있어야 될 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경동 과장이 예비 후보에서 딱히 제외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진목 위기관리본부 과장이 있는데요. 한때는 베테랑 펀드 매니저였던 그는 하루 종일 무협 만화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지만 한민증권이 싸질러 놓은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뒷수습하는 설거지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위기 상황에 필요한 나름 핵심 인재인 거죠. 회사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루면서 내부 고발자로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차중일처럼 인성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보기엔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집도 결단도 내릴 수 있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강 회장의 외손주 위기관리본부의 알버도. 오아람은 쟁쟁한 후보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파헤칠 새로운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금융, 회사와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지만 신임 사장이 가져다준 변화, 회사가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릴수록 링 밖에 구경꾼이던 알버도가 본격적인 게임이 뛰어들 날이 곧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흉한 오상무와 달리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 적군이 아닌 아군이 되기에는 딱입니다. 무엇보다 홍장미를 좋아하니까 말이죠. 이번화 엔딩에서는 301호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죠. 그리고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모양인데요. 도둑은 뭔가를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장부의 정체를 노리거나 홍장미의 정보를 노릴 수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도둑은 잡지 못하지만 집안에서 초콜릿을 몰래 먹었던 숨어있는 인물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옷장에 숨어있던 사람은 아마도 김미숙의 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라의 초콜릿을 노리며 흔적을 남긴 것을 보니 치밀하지 못한 아이 정도로 보이는데 미숙이의 사정으로 숨어서 함께 지내는 것 아닐까요? 도둑이 들어온 걸 보고 가장 먼저 김미숙이 당황하며 방 안으로 뭔가를 살피러 들어갔었거든요. 도둑이 온 동안에 옷장에서 벌벌 떨며 숨어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도둑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예삐와 선장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 고발자를 찾겠다고 발칵 뒤집어진 한민증권. 덕분에 예삐를 찾는 홍장미의 역할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인지, 홍장미는 정우에게 언제 들킬까요? 너무 궁금한 다음 화 재밌게 시청하신 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랍이었습니다.